오늘은요, 네, 대전 중구에서 뭔가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김현수 전 대전 중구의 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마이크를 저처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좋아요. 마이크를 당기셔도 됩니다. 네. 예. 소리가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법무부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하고 우리 이제 김현수 전 대전 중구의 의장님과 이야기 나눌 건데요. 자, 사실 저희 몇 번 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에 대한 기억이 어떠세요? 굉장히 돌발 질문도 하시고, 네.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저랑 방송 많이 하시면은 방송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아무튼 출마하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동안 얘기가 없다가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직을 잃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출마하지는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구인데 뭘로 출마하실지는. 예,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됐는데요, 결국은. 어제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또 그런 정치적 상황이 좀 많아져서 주민들 의견을 지금까지 쭉 듣고 있고, 또 제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했고 중구청에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장 도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최종적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당내 관계자들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나누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하셨다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선택지가 넓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예. 예. 혹시 김광신 전 중구청장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상황에서. 지금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든 그분이 그 직을 맡으셨으니까 끝까지 잘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신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 공백이 좀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예. 못다 이룬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김광신 구청장이 직을 잃으면서 공석이에요. 예. 그럼 법에 따르면은 부구청장이 이제 구청장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가장 빠른 공직선거 때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 내년 총선 때 이 대전 중구청장 선거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네네. 근데 1년 반 정도 중구의 부구청장으로 일하셨던 분이 그 직무대행을 하는 걸로 다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장우 시장이 그 인사를 냈어요. 예. 그 중구를 잘 아는 그런 국장급 인사를 중구의 부구청장으로 인사를 내서 그 일을 좀 수행하게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고 바로 대덕구에서 부구청장 하던 분을 중구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직무대행을 바꿔버렸거든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 기사도 좀 봤어요. 그러나 이장우 시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인사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나름의 어떤 장점을 보고 그렇게 인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1월 13일 날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저도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무원 인사를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요. 통상 구청장이 있는 상황에서 부구청장은 관리형 부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중구에 같은 그런 구청장 공백 상태에서는 관리형 구청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외 활동 또 시청하고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상황은 쭉 들으셨고, 그쵸? 대전 중구도 기초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이고, 인사권이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평소에 구청장이 있어. 근데 보통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인사권인데, 대전시가 공무원 인사 교류 때문에 그걸 협의해갖고 뭐 승진 인사라든지 뭐 순회 인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구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인사 개입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하나는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과연 이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겠냐, 직무대행으로서 쭉 해오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보기 나름이죠. 하긴 항상 그렇잖아요. 정치가 내로남불이고. 근데 이게 정말 전략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인사권을 개입한 거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시정 안정이라든가 구청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까 전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니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업무 공백을 막으려면 하던 그분이 이장훈 시장을 모르는 사이가 아닌 거고, 그 중고 일을 쭉 해왔던 분이고, 굳이 이 타이밍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 보겠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로 보여줘야, 그래야지 뭔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구 입장에서는 중구 의회도 그렇고 중구 구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개입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치단체니까 중구가 대전시의 산하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거는, 이거는 중구에 대한 예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곤란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인사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분명히. 대전시와 각 구는 대전시하고 인사교류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고 있고요. 그 협약에 따라서 부구청장 인사는 그동안 쭉 대전시에서 시장이 이렇게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어떤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또 그 전 총장이 하던 사업, 또 시장의 어떤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리더십이 그런 관리형보다는 공격적으로 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시장님도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 최소한 의회하고 좀 협의도 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게 누구하고 협의해서 공백이 없잖아요. 이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지금. 협의하면 그것도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죠. 찬반에 있고, 그러면 인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민주당 소속이 시장인데, 네. 그 의장님이 의회 의장이에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잘 한번 보자고요. 비판적 시각은 늘 존재하는 거니까요. 인정하면서도, 이장우 시장님이 중구 행정을 망치려고 이러셨을까요? 절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비상 상황에서, 이 상황을 최대한 리스크 없이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물론 그거에 따르는 비판도 감수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섬세히 챙겨가면서 행정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구청장 체제로 가는 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그건 그 시장님 고유의 판단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 김현수 의장 처음 보시죠? 네. 인상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밝아 보이시는데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삭발을 했었어요. 야구장 새로 짓는데 집지를 중구 아닌 5개구 경쟁을 시킨다라고 이제 지난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때 하니까 무슨 소리냐, 중구에 있어야 한다면서 삭발 투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때 처음 뵀었어요. 야구장 저는 관심이 옛날에 있었는데 얘기만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전역 옆에다가 그냥 좀 밀어가지고 야구장 만들고. 선상에 야구장에 동부에서 했던 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머리 더 미신다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의회 의장님 하셨으니까요. 예, 의회에서 이제 당들이 서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선거를 출마하실 때, 어떤 쪽으로 이제 그 아까 좀 지방단체, 자치단체로 가실지 아니면은 국회로 가실지 그건 아직 안 정하셨다고 하지만, 통장 쪽으로 가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그 의회랑 협력을 해야 되는지 네.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의원하고 의장하면서 당시에 어떤 구청장님하고 대립도 했고 갈등도 좀 겪고 그랬으면서도 그 순간마다 제가 단체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많았고 구청장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절차적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의원하고 의장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실제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단체장이 된다면 정말로 의회로 출근해서 구청장실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정말로 의원님들 설득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하고 의장했던 구별하겠다. 그런 정당에 경험을 10분 활용해서 의원님들 섬기고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이더라도 그럼요. 중구가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의장 뽑을 때마다 막 이게 파행 났고. 우리 저 기자님께서는 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살아있는 하고요. 민주주의.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의회가 그런 것이고 제가 소수당 의원 의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반대하면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 표결 의결 숫자를 보면 8표 중구의회 11명 중에 어떤 그 정책 결정하는데 8표, 7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손들어 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때로는 부결도 되고 찬성도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제가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큰 그 공약 사업도 때로는 부결도 시켰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설득하는 데는 자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협치 이렇게 좀 존중을 기초로 한 협치를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이 사건도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의견 듣고. 의장 하실 때 물론 뭐 민주당 얘기도 하셨지만 의장 하실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징계 되게 많았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여쭤본 거였어요. 네. 예.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패다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건수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건수를 막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13건인가 이렇게 돼요. 8대 의회. 되게 건수가. 중국 의회에 관심이 많았죠. 예. 그런데 그 6건은 셀프 징계, 다시 말하면 초반기에 원 구성하는데 한 달간 등원하지 않아서 스스로 징계해달라. 그게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6건은 그런 것이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명당한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제명시킨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게 징계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일벌 100개 했다. 제 식구 감사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격 워낙 확장하시니까 제가 듣기로는 잘 협치의 모습을 혹시라도 이제 그 직을 수행하신다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중구가 사실 대전에서 원도심으로 가장 중심지였어요. 그쵸? 네네. 예전엔 대전시청도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충남도 소속이었죠. 충남도청도 있었고, 동양백화점부터 해서 대전의 온갖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고 또 뭐 저기 석교동, 옥계동 이런 쪽부터 해가지고 빈집들도 많고 네. 심지어 대전은 유일하게 수도가 안 나왔던 곳도 있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해결이 됐지만은 중구에 지금도 일부 있기도 해요. 예예 그 아파트 뭐더라 개인 아파트죠. 개인 아파트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그런 이제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지금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 20여 년 이렇게 흘렀어요. 그 공동화 현상의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도시가 오래됐다, 원도심이고 또 신도시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인구수가 줄어들었다. 또 뭐 대전의 그 지방 법원, 검찰청, 뭐 충남도청 그 국제기관들이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가 가속화됐죠. 그리고 나서 그 원도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스카이 로드도 만들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였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인구수가 좀 증가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계시고 대전시 산하기관 등을 원도심 쪽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행이 되면 공동화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구에는 뭐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 경제 사정 때문에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또 그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장우 시장님 그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보문산 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된다면 관광객이 많이 중구 쪽으로 유입이 돼서 중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대전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중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해내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지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있는. 네, 그 시간상 질문은 하기 좀 그렇고요. 저는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공동화 대책에서 관광이라든가 뭐 이제 인구 유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대전에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네. 4년, 1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중구 쪽을 잘 안 가게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대중교통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안이 좀 많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책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교통부터 해결이 돼야지 인구 유입이라든가 그런 시장인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시면서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가시기 전에,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주시고 가시죠. 마지막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하고, 정치인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인들이 실언을 했거나, 이 선거에 앞서서 이렇게 그 공약 또 발언했던 내용들이 당선된 뒤에는 달라졌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정활동한 그런 경험들을 얻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뭐 내용들이라든지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직위에 주어진다면 지킬 거라고 저는 약속을 하고 이것도 또 약속이거든요.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피디님께서 그 중구의회가 좀 시끄러웠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는 협상이나 이런 건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다소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이야기들 약속 등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정치인들이 선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최종 어떤 선거의 후보로 이제 본선에 가시게 되면 그때 한번 저희가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중구의 전 김현수 의장하고요. 법무부 베스트로 고봉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